이번 학기에 전 우주의 이해라는 교양 과목을 듣게 됐는데요. 교수님이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시기 전에 광대한 우주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태양, 달, 별. 이외에도 성단이나 성운, 은하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교수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며 강조하신 게 있는데요. 성단이나 은하단에 보면 별이든 은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옹기종기 모여있는 걸 알 수 있대요. 우주에서 어느 하나 홀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없다는 거죠. 대학 생활에서 사람 사귀는 것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혼자 다니는 걸 편안해하는 요즘의 학생들을 교수님은 진심으로 걱정하셨어요. 아무리 개인주의가 미덕이라는 세상이지만 별들도 모여서 서로에게 의지하듯 우리도 여러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서 기대어 사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요? 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의 아나운서 신은지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먼저 연합뉴스 소식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오후 5시께 수사팀을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보내 대공수사팀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와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에는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등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수사는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 내부에 대한 압수수색인 만큼 사전에 국정원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일보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천주교회의 초청으로 오는 8월 14일 방한합니다. 청와대는 10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대전교구 주최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참석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한 기간 중 박 대통령을 예방해 한반도 평화 및 화해,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교황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로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 이후 25년 만입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소식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의 브라질행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10일 대표팀이 5월 30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출국해 현지에서 최종 훈련을 치른 뒤 6월 12일 브라질 이구아수로 이동해 월드컵 본선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감독은 빠른 시일 안에 피지컬 코치를 마이애미로 파견해 훈련시설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리포터입니다. 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의 리포터 이수원입니다. 지난 1월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 기억하시나요? 당시 1억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카드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는데요. 거듭되는 금융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해져만 갔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를 재발급하거나 아예 없앤 고객이 국민 5명 중 1명에 이를 정도로 사상 최악의 카드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카드사들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반복적인 정보 유출 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앞으로 주민번호는 금융사와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만 수집할 수 있고 고객이 전자 단말기에 입력하면 즉각 암호화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은 이름과 연락처 등 필수 정보 6개 정도로만 가능하게 하고 5년이 지나면 이런 정보도 파기하도록 했습니다. 고객이 마케팅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고객이 정보 제공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융사들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제재 수위도 크게 강화해 개인정보를 유출할 금융사에겐 형사처벌 외에 50억 원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고 영업정지도 6개월로 늘릴 방침인데요. 불법 정보를 활용했을 땐 관련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의 진원이라 비판받았던 금융사 모집인들에 대해서는 불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계에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학계와 업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기존의 대책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평가인 반면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통제와 처벌이 지나치단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강화된 제재가 국민들의 분란을 잠재우고 금융사의 경각심을 일깨워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꽃샘추위는 누그러졌지만 서울 일교차가 11도로 벌어지는 데다가 대기도 메말라 감기에 걸리기 쉽다고 하네요. 연세인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봄 햇살 받으시면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금주의 새 책 소식입니다. 2012년 6월부터 7일까지 EBS에서 12차례에 걸쳐 방영된 역사특강 질병과 인간, 의학과 문명의 강연 내용을 정리한 책이 탄생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인문의학교실 교수 황상익이 쓴 콜럼버스의 교환이라는 책인데요. 인류의 탄생과 함께 발생하고 쇠퇴하는 질병들과 그에 따른 의학의 발전과 역사를 인류의 신대륙 개척과 연관지어 다루었다고 해요. 특히 책의 마지막 부분에선 우리나라의 근대 의료 도입과 발전 과정을 소개해 일제강점기 당시의 질병관리 실태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상 금주의 새 책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1년 동안 국제 캠퍼스에서 지내게 된 1사학번 새내기들. 송도와 신촌은 거리가 거리이다 보니 아무래도 마음의 거리도 멀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했듯이 우린 살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과 서로 인연을 맺으면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조금 귀찮더라도 새내기들에게 무관심한 선배가 되기보단 이것저것 힘든 건 없는지 챙겨주고 밥 한 끼 먼저 사주는 따뜻한 선배가 되는 건 어떨까요? 선후배 간의 훈훈한 정이 송도유배 따위로 끊어질 순 없으니까요. 대학 생활에서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추억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연. 오늘 하루도 열심히 만드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기술의 오디오 프로듀서 공예림, 아침의 리포터인 이수원 기자, 생방송 모니터엔 홍윤지 영상 프로듀서, 진행의 전 아나운서 신은지였습니다. 연세인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